하단에 시트 1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 주죠. 그리고 제1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제1작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라미 더하기 있죠. 더하기 클릭하시면 시트가 더 만들어져요. 그럼 시트 2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동그라미 더하기 누르시면은 시트가 하나 추가돼요. 시트 3이 되면 시트 3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이렇게 시트를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4작업은 제 차트 만들면 자동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3개 시트를 만든 다음에 상단에 A라는 글자 보여요. 상단에 A라는 글자.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너비로 가시면은 열 너비를 1로 변경해 줄게요. 확인. 자, 2작업 클릭하시고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너비 1 하고 확인. 1작업도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넓이 1 하고 확인. 그래서 저희는 1작업, 2작업, 3작업을 전부 다 A열의 열 넓이 1로 할 거예요. B4부터 입력하는데 1작업 시트에 따는 거예요. 1작업 시트에 B4 클릭하시고 제품 코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 가죠. 제품명 넣고 오른쪽 방향키 제조사 넣고 그 다음에 용기 넣고 이렇게 쭉 넣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G4셀을 가면은 한 셀 안에 2줄 입력해야 되죠. 한 셀을 2줄 입력할 때는 환상 가격 넣고 Alt 키보드 왼쪽 하단에 Alt 있죠. Alt 누르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2줄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1g 넣고 넣으시면서 F5부터 H12까지는 숫자잖아요. 판매 수량은 숫자, 그러니까 H열은 여러분 판매 수량 그냥 숫자 넣고 천 단위 공개 나중에 넣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 환산 가격 보시면은 6.8이다 하면 6.8하고 6.8 넣고 엔터 치면 6.8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요. 7.7도 잘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나오냐? 7.0이 나오죠. 7.0. 7.0에서 엔터 치잖아. 그럼 7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나중에 다 입력하시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입력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블럭 잡고 요 위에 보시면 자릿수 늘림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2개로 가는 거. 요거 한번 늘리면은 소점자에 늘어나죠. 다시 한번 늘리면 소점자에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7.0 입력돼요. R열하고 J열에 있는 소가루 2 있죠. 이것은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럼 저희가 이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모드 선택할 때 제일 편한 것은 A하고 1이 만나면 왼쪽 상단 있죠. 왼쪽 삼각형 클릭하면 모드 선택돼요. 자, 전체 선택됐으면 홈 밑에 맑은 곳이라는 글자 있죠. 클릭하셔서 여기를 굴림으로 넣어줄 거예요. 굴림. 자, 글꼴을 굴림으로 넣어주시고 11포인트 그대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 오른쪽 쭉 오시면은 이 여러 개 짝대기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이게 가운데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줄게요. 클릭해 주고 자, F5부터 H12까지는 F5부터 H12까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짝대기 여러 개 있는 거 세 번째 거. 자, 오른쪽 맞춤을 클릭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제목을 양쪽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 넣을 건데 여기 제목을 넣으려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B부터 J까지 블럭 잡고 J하고 K 사이에 가시면 양쪽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자, 이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넓혀줄 거예요. 넓혀줬는데 보니까 E하고 C는 조금 좁네. 그럼 다시 E 넓혀주시고 C 이렇게 따로따로 넓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넓혀주시면 돼요. 숫자 1부터 드래그해서 3까지 잡으시고 3하고 4 사이에 가시면 위아래 화살표 되죠. 자, 위아래 화살표일 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넓이도 넓어졌고 우리 높이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도형 넣기에 딱 적당하게 만들어졌어요. 도형 넣기에서 상단에 삽입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삽입 클릭하시면은 우리 도형에 자 동그란 데 마름 보이는 거 도형에 가시면은 사각형 중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요 앞에서 네 번째 거 앞에서 네 번째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클릭해 주시고 B1부터 G3까지 드래그해서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도형이 하나 그려지고요. 도형이 효과를 주는데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러면은 이 도형을 그려 넣는 동시에 위에 도형 효과라는 글자 보여요. 도형 효과 클릭하시면 그림자가 나오고 그림자가 어떻게 오른쪽에 있다.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글자 보일 거예요.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글자 입력하기 전에 먼저 서식 다시 하기 좀 편하니까 홈 클릭해서 홈 클릭하고 글자를 분림으로 놔주시고 크기는 24포인트로 놔주시고 글자가 검정은 가짜 밑에 빨간색이 있는데 그 옆에 역삼각 누르시면은 검정색이 보여요. 검정색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굵게는 제일 앞에는 가짜 있죠. 제일 앞에는 가짜 굵게 해주시고 자, 페인트통 옆에 보시면은 역삼각 누르시면은 우리 채우기색을 노랑 하겠다 하고서나 페인트통 옆에 역삼각 눌러서 표준색은 밑에는 색깔인데 그 중에 네 번째 거 노랑을 해줄게요. 자, 우리 문제는 없지만 글자 가운데 있잖아요. 오른쪽 쭉 오시면 짝대 10개 있는 것 중 이쪽에가 가운데 맞춤 있고 그 밑에 가운데 맞춤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해주시고 컵라면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임의 셀에 결제를 작성할 그림을 복사하기 위해서 붙이기 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에 좀 가시고 저는 K5에다 넣을 거예요. K5에다가 이제 어디는 관계없어요. 근데 K5가 저는 이렇게 양옆에 늘리지 않고 위아래 늘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 크기라서 저는 K5에다 이렇게 확인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하니까 도장을 찍으면 보는데 이 도장이 한 칸에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줄을 합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확인부터 밑으로 세 줄 확인 포함 세 줄 잡아주세요. 확인 밑에 주니까 확인 포함 세 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가 있어요. 왼쪽 하단 컨트롤 키 누르면서 담당 밑으로 두 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는 떼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계세요. 대리 밑에 두 줄 잡아주시고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고 과장 밑에 두 줄 잡고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는 거죠. 다 잡았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 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잡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쳐져요.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관대 맞춤 누르시면은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자, 확인은 보니까 세로로 써 있어요. 그 확인만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가나가 이렇게 약간 기울여지는 가나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클릭하시면 세로 쓰기가 나와요. 클릭하셔서 세로 쓰기 하시고 나면은 자, 이 확인은 이제 세로 써졌는데 이 너비가 너무 넓잖아요. 좀 줄이기 위해서 마우스로 K하고 L 사이에 가시면은 K하고 L 사이에 가시면 양초 화살표 돼요. 이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K줄을 땡기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 확인부터 과장까지 블록 잡을게요. 상단에 보시면은 점점점 네모 있죠. 옆에 역삼각 누르시면은 모든 테두리가 있어요. 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면은 테두리가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홈 밑에 종이 두 장짜리 있는데 종이 두 장짜리 옆에 보시면 역삼각 있죠. 클릭을 해주죠. 그림으로 복사가 나와요. 그림 복사 클릭하고 그냥 화면 보는 대로 그림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붙여놓을 곳 H1 클릭하고 붙여넣기만 클릭하시면 붙여넣기 되죠. 자, 원본은 삭제해주래요. 그럼 이 원본 부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키 삭제되고 딜리트하면 테두리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테두리까지 지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K부터 N까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되고요. 자, 원본 삭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B4부터 J4까지 G14, I14 영역 주황을 채우니까 마우스로 B4부터 G4까지 블럭 잡고 페인트통 옆에 역사항 누르시면은, 자, 밑에 표준색 중에 앞에 세 번째 그 주황이에요. 주황 클릭하시고, 자, G14 클릭하고 페인트통 이미 주황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통만 눌러주면 돼요. 자, I14하고 페인트통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황으로 다 채워졌죠. 이번에는 H14셀의 유효성 검사를 할 거예요. H14셀에 오직 여기에 있는 요가만 들어오게 만들래요. 우리 유효성 검사 넣기 위해서 우리는 H14셀을 클릭할 거예요. 자, H14셀을 클릭하고 우리 상단에 데이터 가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가 보여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줄게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은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되는데, 이 모든 값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뭘로 할 거냐? 제한 대상은 그리고 목록을 하겠다 이거예요. 목록. 자, 모든 값 클릭 목록하고, 그러면 야 물어봐요. 밑에 딱 원본 밑에 네모칸 생기면서 원본 값이 어디냐 물어보면, 우리 원본 값 문제 보니까 B5부터 B12까지 잡아줘야 했죠. 그걸 마우스로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들어야겠다. 자, 끝났네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옆에 역사항 나오면 맞아요. 역사항 나오면은 유의성을 잘 넣은 거예요. 자, F5부터 F12 영역 마우스로 F5부터 F12까지 잡아주고, 자, 여기에 천 단위 넣고 원을 쓰래요.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표시 형식 지정할 것을 먼저 블럭 잡는 거예요. 블럭 잡고 컨트롤 누르면 숫자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 셀 서식 가야 되고, 컨트롤 누르면 숫자 1을 눌러서 셀 서식 들어오시면 돼요. 자,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 넣으라 할 때는 샵 쉼표 샵샵 0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원을 써주면 되겠다. 자, 천 단위 구분기 넣을 때는 이렇게 샵 쉼표 샵샵 0 하고 원 써주면 되겠어요. F부터 F12 영역에 판매 가격 이름 정의하래요.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여기에 판매 가격 이렇게 우리 블럭 잡고 여기 F5로 되어 있잖아요. 수식 입력줄 F5로 되는데 클릭하시고 판매 가격하고 엔터를 딱 쳐주자. 자, 1번부터 6번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한대요. 자, 1번 순위 구하는데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랭크 EQ 쓰는데, 자, 저희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 EQ 간단히 보죠. 랭크.EQ 함수요. 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구하는데 수형식은 랭크.EQ하고 가로 열고 순위 구할까 콤마 참조 범위예요. 콤마 방법이 들어가요. 이 방법이 우리가 0하고 2를 쓸 때 0은 또는 생략도 가능해요. 이때 뭐냐? 큰 값이에요. 큰 값이라는 거 우리 뭐 중간고사 또는 판매 실적 이런 거 큰 값이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림차순. 2를 쓰면은 작은 값이에요. 얘는 우리 수영, 달리기 이런 것은 숫자가 적어야 1이잖아요. 그거 오름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림차 오름차인데 내림차 오름차 잘 몰라야 돼요. 왜? 얘가요 우리 마법사들하면 내림차 오름 써 있어요. 커서를 I5에 놓고요. 등호하고 우리 항상 쓸 때 등호 써야 돼요. R 넣을게요. R. 자, 대소문자 안 가리죠? R 넣으시면은 랭크 EQ 보이죠? 랭크 EQ 더블 클릭. 우리가 함수 넣은 다음에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은 fx 하게 있죠. 자, fx 클릭. 자, 넘버는 순위 구할 값인데 우리 판매 수량 갖고 순위 구했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의 순위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이 전체랑 비교해 순위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야의 순위 이 값을 이 전체랑 비교하고 또 야의 순위 이 값을 이 전체랑 비교하죠. 우리 순위 구해와요.
그래서 야의 순위는 이 값을 이치에 비교해서 여기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지금 여기 I5셀에 넣을 거니까 어디 찍는다? H5S의 순위를 구해오겠다 이거예요. H5만 찍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찍고 RF는 참조 범위인데 참조 범위는 그럼 H5셀을 어디 비교할? 여기도 비교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비교한다? H5부터 H12까지 비교해서 순위를 구해오겠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 여기다가 구하고 채우기엔들을 끌어내리겠죠. 그러면은 이 I6셀의 순위는 H6을 H5부터 H12까지 비교해야 되겠죠. I7셀은 H7을 H5부터 H12까지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끌어내면 야 바뀌면 야 같이 바뀌겠죠. 그냥 어떻게 바뀌냐? 여기는 이 값을 이 보다고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요 값을 여기랑 비교하라고 돼요. 그러면 야도 같이 여기는 야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랑 비교하라고 되고, 요 값을 여기랑 비교하라고.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여기랑 비교해? 말이 안 되죠. 여기 비교 참조 범위 2번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뀌지 말라고 키보드에 F4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F4. 자, 여러분이 키보드 F4 언제 누르냐? 자, 우리가 끌어내릴 경우 자, 변경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자, 주소 셀 주소는 안 되는 셀 주소는 어떻게 처리하냐? 자, 키보드에서 F4키를 눌러 자, 달러를 붙이게 돼. 이게 절대 주소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절대 주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끌어내리지 않을 때는 F4키 누를 필요 없어요. 끌어내릴 때 변경되면 안 되는 곳. 자, 다시 한 번 더. 가끔 여러분 F4키 달러 언제 붙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러 언제 붙여요는 끌어내릴 때 변경되면 안 되는 곳에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범위가, 이 참조 범위가 여기서 여기로 고정돼야 되지, 밑에 칸고 이렇게 되고, 밑에 칸도 이렇게 되고, 밑에 칸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변경이 되지 말라고 F4키 누르는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렇게 하고 밑에 갔어. 아, 맞다. 나 여기 안 눌렀지 하고 다시 달러 안 눌렀지 하고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게 되면 F4키 누르잖아요. 뒤에만 붙어요. 자, 우리가 블럭 잡으면 바로 이 상태 있죠. 블럭 잡으면 난 상태. 이 상태에 F4키를 누르면 앞뒤 다 붙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블럭 잡았다가 다른 데, 예를 들면 다른 데 이렇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그냥 이 상태 F4 누르면 뒤에 붙으니까 블럭 잡고 F4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블럭 잡고 바로 여기서 F4를 누르는 게 제일 편하죠. 자, 세 번째 칸, 오더 가볼게.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문제 볼게요. 내림차순 구하랬죠. 내림차순 큰 값이 1인 거예요. 근데 큰 값이 1일 때 우리가 0을 넣고 생략하는데 굳이 0 넣을 필요 없죠. 생략하는 게 편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생략하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녹색 점에 가시면은 얇은 플러스 모양이 돼요. 이때 끌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랭크 EQ하고 H5, H5부터 H12까지 비교하겠다. 즉 H5셀을 H5부터 H12까지 비교하는데 야는 끌어내서 변경되지 말아라 하고 그냥 이렇게 잡아준 거죠. 요 마지막 요게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럼 2일 때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은 폴리에틸렌 넣어주고, 여기도 2네 폴리에틸렌, 아 여기 2네, 여기다가는 우리가 뭘 넣어줄 거냐면은 에틸렌 초산 비닐이라 넣어줘. 자, 그럼 여기 끌어내릴 때 자동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2일 때 그 오른쪽에서 하나 갖고 온 걸 먼저 한 다음에 그게 1이냐 2냐를 비교하는 거죠. 저 오른쪽에서 하나 갖고 올 때 쓰는 거. 우리 문자 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RIGHT 함수.
라는 문자열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개수만큼의 문자를 가져오죠. 쓰는 형식은 RIGHT하고 문자열, 가져올 개수죠. 내가 문자에서 오른쪽 하나 갖고 있다 1, 오른쪽 두 개 갖고 있다 2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hoose 함수요. 얘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불려주죠. 쓰는 형식은 CHOSE하고 인덱스 번호 값1, 값2, 값3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인덱스 번호가 1이면 값 2를 돌려줘요. 즉 우리는 다시 말하면 값 1에 인덱스 번호 1일 때 구해줄 값 적어주는 거죠. 자, 인덱스 번호가 2이면 값 2를 돌려줘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값 2에다 뭘 적으면 되냐면은 인덱스 번호가 2일 때 구해줄 값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인덱스 번호는 1, 2, 3, 4 숫자가 있는 건데 1, 2, 3, 4 숫자는 조금 전에 우리 라이트로부터 갖고 왔죠. 그럼 결국 choose는 등하고 라이트 사이에 들어간대요. 그럼 저희 먼저 뭐라 할 거냐? 라이트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choose로 라이트를 감싸 안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J5에다 걷어놓고 등하고 R 넣어보죠. R 넣으면은 라이트가 보이네요. 라이트 더블 클릭. 라이트 함수 써졌죠. 자, fx 갈게요. 자, fx 클릭하시고 텍스트는 어디냐면은 B5셀인 거죠. 이 제품명 너구리에 농심 너구리에 뚜껑을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심 너구리 뚜껑을 바꾸려면은 B5셀에 있는 이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거죠. 자, B5셀 찍고 넘버 캐릭터 가져오겠는데 우리 하나만 바꿀 거죠. 즉 B5셀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바꿀 거예요. 자, B5셀에서 넘버 캐릭터 오른쪽에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를 다 구한 다음에 끌어내도 되지만 우리 한번 치어기에서 끌어내려서 잘 가까워 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1, 1, 2, 1 뭐 이렇게 잘 가까워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일 때 구해줄 값을 폴리에틸렌 넣어주고 2일 때 불려줄 값을 에틸렌 초산비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J5셀 클릭하시고 등호하고 R 사이에다가 choose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하고 R이 있죠. 수식 입력줄에 등호하고 R 사이 클릭을 한번 할게요. 그럼 등호하고 R 사이에 지금 클릭하셨잖아요. C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choose가 나오네요. choose 더블 클릭해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등호하고 R 사이 choose가 들어갔죠. 자, choose 클릭한 다음에 함수 넣으니까 우리 무조건 fx 가야 되잖아요. choose 클릭하고 fx 한번 클릭해보죠. 자, 인덱스 넘버로부터 얘가 라이트잖아요. 여기서 1이나 2를 바꿀 거예요. 그쵸? 자, 1이나 2를 바꾸면은 밸류에다가 1일 때 보여줄까? 1일 때 보여줄까? 폴리에틸렌 넣었는데 이게 폴리에틸렌 그냥 통으로 한 글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따옴표 안 묶어도 얘가 묶어줘요. 자, 탭키 누르고 자, 2일 때 보니까 에틸렌 초산비닐. 즉 우리는 뭐냐면은 1일 때 보여줄 값이 여기에서 밸류 1에 써주고 2일 때 보여줄 값 밸류 2에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끌어내리시면 되겠죠. 오른쪽 하단에 치어기엔 눌러. 3번 보면은 종이 외면 용기 제품의 개수인데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래요. 단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dCount A 함수 쓰래요. 자, 그럼 저희는 dCount A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dCount A 함수는 나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등호하고 D 카운트 A하고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콤마 자 숫자 또는 문자가 있는 필드에 필드명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주의사항은 자, 모든 인수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야 돼요. 요것만 우리 좀 알고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결자 있는데 앰퍼센드 연결자 연설자 얘는요 자 숫자 얘는 문자나 숫자 이렇게 문자 또는 우리 함수 또는 셀 주소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 문자는 우리 보통 어떻게 된다? 큰 따옴표. 자, 이게 큰 따옴표로 묶게 돼 있어요. 자, 요것만 저희가 조금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커서를 213에 놔주시고요. 커서 23 놔주시고 등호하고 D를 넣어주죠. 등호하고 D. 그러면 D 카운트 A라는 게 보일 거예요. D 카운트 A 더블 클릭. 자 이렇게 D 카운트 A 함수 넣으셨으면은 상단에 fx 있죠. 우리 함수는 무조건 fx 가기로 했죠. fx 클릭.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인데요. 전체 범위라는 것은 우리 밑에는 우리가 계산 보니까 밑에는 안 잡아도 되겠죠. 전체 범위는 B4부터 J12까지. 자, 선생님 B4부터 H12까지 잡을 때 H12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냥 저희는 B4부터 J12까지 잡은 것 뿐이고요. 자, 즉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는 용기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개수니까 여기는 셀 어디 관계없이요. 이게 우리가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저희는 전체를 잡은 것이 그냥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필드명 뒤에는 제목 제품 코드 제품명을 필드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꼭 포함시켜야 돼요. 자, 두 번째 필드는요 필드 값이 숫자 문자나 뭐 어딜 찍어도 관계없어요. 즉 여길 찍어도 되고 F4 찍어도 되고 G4 찍어도 되고 H4 찍어도 되고 E4 찍어도 관계없어요. 즉 여기 빈 공간만 없으면 돼요. 이 안에 빈 공간만 없으면은 빈 공간이 없는 어느 필드명을 찍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안 조건인데 조건이 용기가 종이 외면이 이거죠. 그러면은 종이 외면만 블럭 잡으면 되고 꼭 필드명 포함해서 필드명 포함이니까 24부터 25까지 마우스를 24부터 25까지 드래그해 잡으시면 되겠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D 카운트 A로부터 개수가 4개랑 나는데 이 4개 뒤에 개를 붙이래요. 그러면은 이 4 뒤에 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 수식 입력줄에 D 카운트 A가 이 4를 갖고 온 거잖아요. 뒤에다 붙이니까 가로 뒤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자, 개는 문자니까 큰 따옴 묶어야 되는데 문자 함수 연결할 때 반드시 앰퍼센드 Shift 누르면서 숫자 7을 눌러서 이 앰퍼센드 들어가야 돼요. 앰퍼센드하고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자, 이 4개 나오죠. 자, 4번. 자,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 평균 구하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오뚜기 제품이면은 이 오뚜기 2개 있죠. 이 제품의 판매 가격 요거의 평균 구역을 하는 거죠. 요 평균 구하는데 평균 구할 때 우리 에버리지니까 조건에 맞는 평가에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에버리지 if 쓰지 말래요. sum if하고 count if 쓰래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거 한번 보죠. 이제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합계를 개수로 나눈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평균 합계 나눈 개수인데 그런 조건에만 평균이 있겠죠. 조건에 맞는 평균이 있겠죠.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에버리지 if는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if는 자, 조건에 맞는 합계. 자, sum if죠. 나누기 count if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형태 쓸 거예요. 우리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그래서 문제에서 에버리지 if 쓰지 말고 sum if와 count if 쓰랬죠. 우리 sum if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요. 자, 조건에 맞는 합계인데 조건에 맞는 합계를 어떻게 구하냐? sum if하고 조건이 포함된 범위가 있을 거예요. 조건 포함 범위, 콤마, 조건, 콤마,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는 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쓴 형식은 count 이렇게 쓰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형태에 맞춰서 또 한번 해볼게요. 즉, sum if하고 나누기 count if. 지금까지 저희가 함수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하나 넣고 그걸 가로로 묶기 위해서 등호하고 함수 사이에다가 또 함수를 넣었잖아요. 이건 그러지 않고 함수 하나 넣고 끝나고 뒤에다가 이 함수 넣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커서를 E14에 놔주시죠. 커서 E14에 놔주시고 등호하고 sum su 넣으면은 sum if가 보여요. 자, su 넣으면은 sum if 보이고 sum if 더블 클릭해주죠. 자, sum if 더블 클릭하시고 fx 보이시죠? fx 한번 클릭해줄게요. 자, range예요. range는 우리가 이제 range 우리 이제 함수에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단어 친수감 좋다 했잖아. range ref 그 다음에 array 얘는 전부 다 범위예요. 범위인데 여기 범위고 밑에도 범위는 있네요. range. 근데 밑에는 뭐다? 합계구호 범위죠. 그럼 여기는 조건 포함된 범위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건 포함된 범위라는 것은 자, 우리 봤을 때 오뚜기 제품이죠. 그럼 여기서 오뚜기 찾을 수 없잖아요. 오뚜기에 포함된 범위는 D5에서 D12예요. 여기 오뚜기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조건에 포함된 범위는 D5부터 D12까지 데려가 주시고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여러분이 오뚜기라고 직접 써도 되는데 오뚜기 쓰기 귀찮잖아요. 오뚜기가 있는 D8셀 찍으면 돼요. 오뚜기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D8이나 D9나 관계없어요. D8셀 찍을 거예요. 자, 그때 sum range 세 번째 건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는 판매 가격이 합계 구할 거죠. 판매 가격이 있는 우리가 F5부터 F12까지 합니다. 근데 F5부터 F12가 판매 가격 이름 정의되어 있네요. 판매 가격으로 이름 바뀌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이 통 중에서 오뚜기일 때만 여기 이제 비교해요. 비교해서 오뚜기일 때만 이 오뚜기 이거 맞네 갖고 와. 오뚜기 이거 맞네 이거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희는 이 합계를 구했으면은 이제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개수를 나누려면은 즉 우리는 1792 합계했어요. 이걸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개수 두 개니까 2로. 자, 2로 나누려면은 sum if 수식 입력줄 sum if 있죠. 그 제일 끝으로 가면 가로 있잖아요. 가로 뒤를 클릭을 한번 하세요. 여기다 나누기. 나누기 키패드 보시면은 오른쪽에 키패드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키패드인데 그 앞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나누기 있죠.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나누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나니까 C 안 나오네요. 5 6까지 나와야 되네요. 자, C5에 넣으니까 count if가 보이네요. 자, count if 보이시면은 count if 더블 클릭. 자,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여기도 함수니까 등호 앞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등호는 항상 앞에 처음 거. 이 수식이 처음에만 넣는 거예요. 여기다 등호 넣지 않고 얘는 그냥 나누게 바로 count if 들어가면 돼요. 자, 함수 넣었잖아요. fx 가야 되죠. 우리 함수 무조건 fx 가기로 했으니까 fx 클릭.
자, 레인지는 범위예요. 조건 포함된 범위인데 어디? 제조사가 있는 D5부터 D12 범위에서 오뚜기가 몇 개인가를 찾아오는 거죠. 마우스로 D5부터 D11란 범위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다? 오뚜기인 D8을, 오뚜기를 써도 되고 D8을 찍어도 되고요. 오뚜기일 때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오뚜기일 때 두 개 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누르시면은 이게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최저 판매 수량 단위 계류하래요. 즉 판매 수량이 있는데 이 수량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자, 저희는 J13에 컷을 놓고 등호하고 M 넣을 거예요. M. 그럼 미니멈 나오죠. MIN 더블 클릭하시면은 함수 들어갔고요. 자, fx 가죠. 자, 미니멈은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즉 우리는 판매 수량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판매 수량 범위인 H부터 H12만 잡아주면은 H부터 H12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와요. 자, 그래서 미니멈은 우리가 범위에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제일 작은 값 갖고 있죠. 6번 판매 가격 H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래요. 자, VLOOKUP 함수래요. 즉 H4셀에서 이 제품 코드 있잖아요. 이게 바뀌면은 판매 가격이 자동으로 바뀌게 하래요. 자, 그럼 저희 VLOOKUP 비교값을 조건표 범위의 첫 열에서 비교하여 해당하는 열에 위치한 값을 돌려가는 거죠. 자, VLOOKUP하고 가로 열고 비교값, 콤마, 조건표 범위, 콤마, 열번호, 콤마, 방법이에요. 자, 방법은 우리가 0하고 1 또는 생략이 있는데 0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찾아오는데 자, 우리 ITQ에서는 반드시 0이에요. 무조건 0이에요. 자, 그리고 1도 생략은 근사값 경우에 사용해요. 자,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ITQ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갖고 돼 있어요. 자, 무조건 0이에요. 자, 커서를 J14에 놔주시고 등호하고 V 넣어보죠. V는 VLOOKUP 보이죠? 자, VLOOKUP 더블 클릭 FX로 가죠. 자, 레인지 룩업은 비교될 값인데 비교될 값은 H14셀을 찍을 거예요. 우리는 H14셀을 어디서 비교할 거냐면은 조건표 범위는 여기가 조건표인데 항상 뭐가 여기에 있는 요 값이요 처음 열에 포함되어갖고 뒤에까지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제품명이다 그럼 제품명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갖고 끝까지 잡으면 되고요. 지금 그냥 제품 코드니까 B5부터 잡아서 J12까지로 잡아줄 거예요. 항상 비교될 값이 첫 번째 열에 포함될 건 잡아주면 돼요. B5부터 J12까지. 자, 칼럼 인덱스 넘버는 자, 이 NG43411일 때 뭘 갖고 올 거냐면은 가져오고자 하는 열 번호인데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제품명 두 번째, 제조사 세 번째, 용기 네 번째, 판매 가격 다섯 번째 쭉 보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죠. 갖고 올게. 판매 가격은 우리가 셌을 때 제품 코드 첫 번째 열, 제품명 두 번째, 제조사 세 번째, 용기 네 번째, 판매 가격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있는 열 갖고 와라. 열 번호가 다섯 번째예요. 열 번 다섯 번째. 그리고 레인지 룩업 무조건 0. 정확하게 일치할 때. 무조건 0을 넣어주면 돼요. 7번. 조건부 서식에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의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 B5부터 J12까지 우리가 조건 서식을 지정할 부분은 블럭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B4인 4행을 잡지 마시고 B5행부터 요래 비교 대값이 있는 곳 B5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는 거예요. 자, 마우스로 B5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상단에 홈 메뉴 있죠. 오른쪽에 오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글자 보여요.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 자,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자, 새 규칙에 오시면은 여기 나와요. 수식을 사용하여. 우리 문제에서 서식은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하여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수식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이걸 하래요. 그럼 수식을 사용하면 수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 수식을 밑에 있는 네모 칸을 클릭해서 넣을 거예요.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이냐죠. 그럼 저희는 내가 비교해갖고 가져올 행이 어디냐? 비교할 행이 가져오기보다는 비교할 행이 어디냐? 판매 가격이 F열이죠. F열의 첫 번째 행 F5셀이죠. 찍고 키보드 F4키 2번 눌러줄 건데 항상 똑같아요. 뭐냐? 조건 서식에서는 우리가 홈에 조건부 서식하고 그 다음에 새 규칙하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얘를 클릭하면은 밑에 이제 수식이 넣는 거 있죠. 수식 넣는 곳에 넣는데 수식을 어떻게 넣을 거냐? 저 비교하고자 하는 열 있죠. 여기서처럼 비교하는 열이 판매가격이다. 그럼 판매 가격이에요. 비교할 열의 첫 번째 행 클릭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셀 주소 들어가기 있죠. 키보드에서 F4키를 2번 눌러요. 그리고 수식을 입력하면 돼요. 수식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상, 이게 초과, 이게 이하, 이게 미만, 이게 다르다. 이거죠. 자, 요걸 이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키보드 F4키 2번 누르는 이유는 이 달러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요. 달러 위치. 즉, 달러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야는 F열은 고정시키고 F5, F6, F7, F8 비교해 내려가면서 야가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F0 고정하고 숫자 5는 고정 풀기 위해서 키보드 F4키 2번 누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상 1, 10, 100, 1000 10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른쪽 하단문 서식 있죠. 서식 클릭하셔갖고 굵게 클릭 그 다음에 색을 눌러서 자동 클릭해서 색에 자동 클릭해서 파랑 뒤에서부터 표준색 뒤에 세 번째 있죠. 파랑 클릭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서식은 조건 서식 하나만 넣어야 돼. 여러 개 넣는 계시더라. 그럼 틀리니까 그때는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조건 서식 오셔갖고 규칙 관리에 오시면 내가 잘못 넣은 수식이 있어요.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틀렸다 그러면은 색깔을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클릭하시고 조금 그 규칙 편집 오셔갖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요 세 개의 칸이 하나의 칸으로 합쳐져 있죠. 그리고 마우스로 B13부터 D13까지 들어가시고 자, 마우스 떼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B14부터 D14까지 들어가시고 또 마우스 떼시고 마우스 클릭하면서 G13부터 I13까지 들어가시고 마우스 떼시고 F13부터 F14까지 들어가시고 마우스 떼시고 자, Alt키 떼신 다음에 병합하고 반대 맞추면은 이게 따로따로 블럭을 잡았겠네. 이렇게 병합하고 반대 맞추면 되죠. 자,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고요. 상단에 네모 있죠. 사각형 있는 옆에 역삼각 눌러서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옆에 역삼각 클릭하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서 안쪽은 얇은 선, 바깥쪽은 굵은 선 되게끔 하면 되겠어요. 자, B5부터 J12까지 보면은
위쪽하고 아래쪽 굵은 선 들어가 있죠. B5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F13부터 F14는 이렇게 대각선 될 거예요. F13부터 F13부터 F14까지 블럭 잡고 테두리에 가시면은 대각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하단에 다른 테두리 갈 거예요. 다른 테두리 클릭하시고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고 확인하시면 대각선 들어가요. 저는 위에 요거 조금 조절할 거고 옆에 보니까 이 안에도 조금 옆으로 더 이렇게 늘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자, 옆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잘린 부분 좀 넓혀주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요. 경계선에 어느 정도 맞추시면 정확하게 안 맞춰야 돼요. 이렇게 약간 늘려갖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우리 책자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눈금선이 안 보이잖아요. 눈금선 안 보이게 하려면은 보기 클릭하시고 눈금선 체크를 풀어주면은 보기에 눈금선 체크 풀잖아요. 그러면 선이 안 보여요. 이건 점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작업에 만약에 표 서식 나왔다. 그럼 3작업은 피벗 탭을 나와요. 그리고 이 작업에 목표 값작이 나왔다. 그럼 3작업에 정렬 부분함이 나와요. 자, 문제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형을 복사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작업 시트로 가셔야 돼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복사해야 되니까 컨트롤 C를 하죠. 컨트롤 C. 자, 하신 다음에 제2작업 시트 있죠. 하단에 2작업이란 글자 시트 클릭하시고 B2 클릭할게요.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랬죠. 우리가 컨트롤 V 할게요. 그럼 모두 붙여졌고요.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 설정을 해놔야 되네요. 기본 설정은 B11부터 G11을 병합하여 농심 판매 가격 평균을 입력하래요. 마우스로 B11에서 G11까지 들어가시고요. 마우스로 B11에서 G11까지 들어가시고 자, 상단에 보시면은 병합하 가운데 맞춤 있죠. 자, 병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병합인데요. 어차피 가운데 맞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합하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H11셀에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래요. 자, 이 목표 값이 왜 조금 어렵냐면 이렇게 함수가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자, H11셀 클릭하고 등호하고 자, D를 넣어주죠. D 넣으면은 D 에버리지가 나와요.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fx 가야 되죠. 자, fx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전체 범위인데 주의할 것은 디루션 함수는 모든 3개 다 인수에 꼭 필드명, 위에는 필드명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마우스로 B2부터 H10까지 드래그를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칸 필드는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마우스로 F2를 찍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세 번째 칸은 조건인데 야도 마찬가지 농심만 찍으면 안 되고 제조사가 농심이냐 해서 우리 제조사 꼭 필드맵 포함해야겠죠. 마우스로 D2부터 D3까지 드래그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자, 못하네요. 농심인데 이제 우리는 목표값 찾기를 할 거예요. 그럼 목표값 찾기가 뭐냐?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요. 우리 농심의 이 판매 가격 있죠. 이 값이 바뀌면은 여기 평균에 있는 H11셀 값이 자동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본값이 바뀌면은 결과로 되는 함수로의 어떤 수식이 들어있잖아요. 결과로 되는 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야를 예를 들면 1300으로 땄다. 그럼 1300이 자동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게 970 바꾸고 싶은 거예요. 970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원본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다 저희 970을 바꾸면은 이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야? 야는 함수가 제가 970을 쓰면은 쓰는 동시에 함수가 지워지고 이 값은 끝나버리는 거죠. 자, 즉 그렇다면은 저희가 원래는 원본값이 바뀌면 결과는 바뀌잖아요. 근데 결과는 바뀌었다고 원본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결과물이 바뀌면 원본값이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목표값 찾기인 거예요. 내가 이미 결과물을 970이라는 결과물을 갖고 있다. 이 결과물이 970 되기 위해서 원본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이게 목표값 찾기인 거죠. 그럼 저희는 커서를 어디다 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냐면은 H11셀을 놓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 결과물을 제가 바꿀 거니까. 그래서 H11셀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데이터 있죠. 데이터 클릭. 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제가 970이라 가상으로 한번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에 오른쪽 와보시면 가상 분석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은 수식셀 찾는 값을 바꿀 셀 3개를 저희가 채워줄 건데요. 수식셀은 수식이 있는 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H11셀을 찍고 왔잖아요. 그 H11셀에 D-average라는 수식이 있었죠. 그런 수식셀은 우리가 건들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른 데를 찍었으면 H11셀을 다시 한번 찍어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H11셀 그대로 두시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칸 찾는 값. 이 H11셀을 우리가 얼마 값이 되게끔 찾겠냐 이건데 970이 되게끔 하랬죠. 문제 보니까 970 적어주면 돼요. 야는 옆에 이렇게 화살표 없는 거 보니까 야는 뭐 클릭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직접 970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바꿀 세.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이 970이 되려면은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 얼마 되냐 이거죠. 즉 여기에 보시면 너구리가 있는데 이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그러니까 값을 바꿀 셀은 너구리인 거죠. 그럼 너구리 판매 가격은 뭐다? F3셀을 우리가 바꿀 거예요. 너구리 찍으면 안 되고 여기 F3셀. 왜? 너구리는 수식이 이거에 의해서 수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F3셀에 의해서 수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F3셀을 바꾸는 거잖아요. F3셀 찍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하시면은 이게 970 되면서 이게 얼마였냐면 맨 처음에 1240인데 1260으로 바뀐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랬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야는 가운데 맞춤 했죠. 즉 B11셀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야만 가운데 맞춤하면 되죠. 자, 홈에 가셔갖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시고, 자,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주래요. 그러면은 우리 보니까 B11부터 H11까지 테두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만 넣는 게 아니고 B11부터 H11까지 블럭 잡고, 테두리 형태는 뭘 하라는 말 없죠. 뭐 굵은 테두리 하니 뭘 할 말 없어요. 그 결과물도 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테두리나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테두리가 사실상 편하죠. 왜? 여기 가운데도 테두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돼요. 고급 필터는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면서 환산 가격 1g이 11 이상인. 그러면은 저희는 고급 필터를 해서 조건을 따로 빼놓는 거죠. 조건을 따로 빼놓으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제품 코드가 필요하고 환산 가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제품 코드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환산 가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제품 코드와 환산 가격 두 개가 선택됐잖아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조건을 B14셀을 넣어주시래요. 그럼 B14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자,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뭐로 시작하며 하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그로 시작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그로 시작하는 그러면은 일단 이 별표 이렇게 넣어요. 별표 넣는 것은 뒤에 뭐가 와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그로 끝나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별표 이. 그러니까 별표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들어와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이기 포함된 이것은 별표 이 별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 포함된. 즉 이익 앞에 뭐가 들어오건 이익 뒤에 뭐가 들어오건 신경을 안 쓰겠다 이거죠. P로 시작하면 P 별표 넣으면 되는 거죠. P 별표. 자, P 별표는 P로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면서는 이고 이면서는 같은 줄 또는 이건 다른 줄이죠. 이고 이면서는 같은 줄이죠. 같은 줄이면 옆에 있는 이 줄이고 다른 줄이는 이 줄과 이 줄이 다른 줄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C15에다 넣을 거예요. 이상 11. 그러면 얘는 11 이상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명, 제조사, 판매 가격, 환산 가격, 판매 수량 데이터만 가져오랬죠. 저희는 B18셀에 이 데이터만 갖다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상단에 제품명 클릭, 컨트롤 키 제조사, 판매 가격, 환산 가격, 판매 수량 이렇게 맨 처음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여러분 필요한 필드명을 클릭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갖고 한눈에 딱 보인다 그럼 두 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세 개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B18셀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을게요. 그러면 저희는 위에 필드 중에 필요한 필드만 갖다 놨죠. 우리는 커서를 이쪽에 놓으면은 이쪽에 놓은 이유가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을 다 잡기 위해서 커서를 이쪽에 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커서를 이쪽에 놓고 우리 고급 필터 간 동시에 범위가 여기까지 잡혀요. 이 필요는 범위가 잡혀버려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다시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커서를 이쪽에 놓고요. 상단에 데이터 보이시죠? 데이터 클릭하시면은 고급이 나와요. 자, 저희 고급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고급 클릭하시면은 데이터에 고급 클릭하시면 목록 범위 잡히는데, 자, 연결된 셀이 다 잡히니까 밑에까지. 즉 11행 필요 없는 부분이 잡힌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마우스로 다시 한 번 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다시 잡혀야 가요. 범위가 비트부터 H10까지 블럭을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비트부터 H10까지 다시 잡으시면은 비트부터 H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필요 없는 밑에 평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범위, 목록 범위를 요건 빼야 되니까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비트부터 H10까지. 그리고 목표값 찾기 할 때는 반드시 목록 범위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칸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요. B14부터 C15까지. B14부터 C15까지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제품 코드 환산 가격 글자도 사용하려고 갖고 온 거고 밑에 타이핑한 거 사용하려고 타이핑했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갖고 온 거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B14부터 C15까지 잡으시고 자, 복사 위치 활성화 안 되니까 다른 장소 복사를 클릭하셔서 복사 위치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다른 장소 복사 클릭해서 복사 위치 활성화 시키시면은 복사 위치 우리가 클릭하셨잖아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B18부터 F18까지 드래그 하시고 확인 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가끔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요. 여기다 뭐만 가져오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필드 전체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고급에 가셔갖고 다른 장소 복사 있죠. 여기서 다른 장소 복사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이 필드를 다 갖고 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써요. 안 쓰고 B18만 찍어주는 거예요. B18만 찍어주면은 이렇게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두 가지 형태 될 수 있어요. 뭐만 갖고 와라면은 미리 여기다 복사해 붙여놓고 뭐다? 컴퓨터 모르잖아요. 여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주고 이걸 갖고 와라고 복사시를 해주는 거고, 그냥 다 갖고 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야가 이제 알아들어요. 그냥 커서만 냅두면은 아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오는구나 알아들으니까 여기만 클릭하시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보시면은 너비가 좀 넓어져 있는데 안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B부터 H 블럭 잡고 H하고 I 사이 있죠. H와 I 사이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긴 길이에 맞춰 늘어나지죠. 3작업 가죠. 3작업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같이 조건같이 작업하리죠. 자, 그럼 저희는 마찬가지로 1작업에 오시면은 조금 전에 2작업 하면서 블럭이 이미 잡혀 있네요. 그쵸? 안 잡혀 있으면 다시 잡아줘야 되지만 이미 잡혀 있으면은 우리 다시 블럭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3작업 클릭하시고 B2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 넣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2작업, 3작업은 B2부터 시작을 해요. B2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요. 부분합이란 것은 우리가 합계니 평균이 이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구하는데 부분끼리 묶어놓고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 구하면 훨씬 더 작업이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정렬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정렬이 필요하냐? 우리가 봤을 때 부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요. 이 농심하고 농심하고 같잖아요. 그럼 야가 건너뛰어요. 합계 안 구하고 농심하고 8 틀리죠. 그럼 여기에다 합계를 구해요. 여기다 또 8도하고 어떻게 틀리죠. 그럼 여기다 합계 구해요. 또 오뚜기와 오뚜기 같으니까 건너뛰고 오뚜기 8도 틀리니까 여기다 합계 구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저희 농심끼리 묶어서 합계를 구해야 되고 뭐 8도 묶어서 합계 구해야 되는데 야 농심이 여기 있고 농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합계 따로고 여기다 합계 따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농심끼리 8도끼리 묶어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원하는 값으로 재배치하는 걸 정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 보시면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조건 1번 보시면 부분합인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나와있죠. 항상 먼저 정렬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가 뭘 갖고 정렬하면 편한데 뭘 갖고 정렬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출력물을 보고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러면은 재배치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8도끼리 묶여 있죠. 여러분 책자 보면 8도끼리 묶여 있죠. 자, 오뚜기 묶여 있죠. 농심 묶여 있죠. 그러니까 8도로 정렬하고 농심으로 재배치하고 그다음 오뚜기 재배치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제조사를 갖고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 그걸 갖고 먼저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제품명에다 놓고 정렬하지 않으면 그 야가 정렬돼요. 제조사 놓고 정렬하면 제조사 정렬돼요. 용기 놓고 정렬하면 용기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렬하고자 하는 필드명을 먼저 클릭하시고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뭘 갖고 정렬하면 어렵지만 항상 출력물 보시고 이 묶여 있는 걸 갖고 정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렬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정렬은 막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정렬을 맨 처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 부분합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제조사를 클릭하시고요. 자, 피읍이 2로 올라왔고 니은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자, 큰 값이 위로 올라 있고 작은 값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정렬하는데 내림차인데 내가 내림차인지 오림차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데이터 갖고 기억 있고 희역 있죠. 히읗이 올라왔고 기억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내림 차선인 거잖아요. 요거 보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정렬했다 그럼 다시 한번 하시면 되니까. 근데 딱 보시면은 피읍이 올라왔고 니은 내려가 있으니까 희역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 오셔갖고 희역기가 하는데 꼭 제조사가 클릭돼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제조사 갖고 정렬할 거니까. 그래서 제조사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희역기억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럼 8도가 위로 올라오고 농심 밑으로 내려왔죠.
정렬 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은 항상 2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품명의 개수 있죠. 제품명 개수와 있죠. 그 Y에서 또 대각선 한번 그어주세요. 이렇게 대각선. 그 제품명 개수까지 하나 끝나는 거예요. 대각선하고 제품명 개수 거의 대각선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정렬이 1번이고 제품명 개수가 2번이고 판매 수량이 평균 3번인 거예요. 이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은 항상 2번 하는데 왜 2번 하냐? 이 개수하고 평균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 먼저 구하고 2번째 평균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 시험에는 항상 2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 들어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데이터 지금 클릭돼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간 부분합이라고 보일 거예요. 부분합 클릭해주죠. 자, 이제 우리가 그룹할 항목, 사용할 함수, 부분합 계산 항목 3개를 건들 건데요. 그룹을 묶을 항목이 뭐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제조사인 팔돈, 팔도끼, 오뚜기, 오뚜기를 묶을 거죠. 그럼 그룹할 항목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값 있죠. 제조사. 제조사가 그룹할 항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은 뭘로 묶을 거냐니까 제품 코드 클릭하셔갖고 제조사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제조사로 그룹을 묶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제품 코드 클릭에 제조사를 변경하고, 자,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제품명의 개수이죠. 제품명 개수. 그러니까 합계를 클릭해서 개수로 바꿔줘야겠죠. 자, 개수 한다면 평균은 한꺼번에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균 나중에 할 거예요. 우선 개수 한번 끝내고 제품명 개수 됐고, 자, 그 다음에 개수 됐고 제품명을 선택해야 되지 밑에. 그런데 판매 수량 단위계 있죠. 이게 항상 부분합은 항상 뭔가 하나로 체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체크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체크 꼭 풀어줘야 돼요. 꼭 체크 풀어주고 제품명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에 들어오면 뭔가 하나 체크되는데 우리 필요 없는 거 체크는 꼭 풀어주고 필요한 것만 체크하자.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8도에 제품명이 3개다. 오뚜기의 제품명이 2개다. 농심의 제품명이 3개다.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부분합. 부분합 항상 2번 가기로 했잖아요. 2번째 부분합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시면 부분합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도 바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돼요. 이 상태도 바로 부분합. 그룹할 항목은 똑같아요. 그룹할,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냐면은 판매수량 평균 구하는데 보니까 판매수량 평균이 8도의 평균, 오뚜기 평균이죠.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뭘 한다? 사용할 함수를 개수를 클릭해서 평균 바꿔주면 돼. 개수 클릭해서 평균으로. 자, 이제 제품명의 평균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판매 수량 평균이니까 판매 수량의 평균을 하는데 제품명 꼭 풀어줘야 돼요. 제품명 안 풀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뜬다? 나중에 여기서 뭐 div 에러 떠요. 왜? 야는 문자를 뭐 평균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품명 꼭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판매 수량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어떤 거 뭐냐? 2번째 할 때는요, 바로 밑에 있는 요거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풀어주는 걸 해야 돼. 왜 풀어주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8도 개수 있죠. 5도 개수, 이 개수가 사라지고 평균으로 대치가 돼요. 개수도 남아있고 평균도 구하랬어요. 근데 이걸 체크를 안 풀면은 개수는 사라지고 평균은 남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풀어야겠죠.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 풀고 하대요.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풀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 그냥 처음부터는 이게 풀려 있거나 안 풀려 있거나 관계없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풀어 놓으시면 2번째 무조건 풀려 있어요. 처음 거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2번째는 풀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번째 이거 하는 거 깜빡할 것 같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하시는 게 나아요.
새로운 값 대치는 두 번째는 꼭 풀어줘야 된다. 첫 번째는 풀어대가 안 풀어대지만은 두 번째 꼭 풀어줘야 된다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8도의 판매수량 평균, 오뚜기의 판매수량 평균 나왔죠. 2번 볼게요. 윤곽을 지우래요. 윤곽을 지우라는 것은 여러분 책자 보시면은 이쪽 왼쪽 편에 이거 없죠. 이걸 윤곽이라 그래요. 요거 지우래요. 자, 이 윤곽은 어떻게 지우냐? 여러분 지금 우리 부분합 보시면은 저는 위에 있지만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룹 해제라는 글자 있죠. 이 그룹 해제 옆에 역삼각형 클릭하시면 윤곽 지우기가 있어요. 커서는 어디에 놓든 관계없어요. 클릭. 그럼 이렇게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야도 우리가 B부터 H까지 드래그 하시고 H하고 I 사이 더블 클릭 해서 이렇게 넓게 제일 넓은 너비 있죠. 맞춰서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가끔 평균에서 소점 자리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소점 자리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 소점 자리 선택하시고 홈에서 쉼표 눌러주셔야겠죠. 출력 형태 같이 하려면은. 그래서 소점 자리 나왔는데 소점 자리 안 보이게 하라.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하시고 쉼표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차트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차트 할 때는 항상 이 어디 영역을 잡으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일 작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 작업에 어느 영역을 잡아야 되는지 그 하단에 보시면은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그 글자들 있죠. 그 글자를 보고 저희가 판가름해야 돼요. 그래갖고 너구리 신남에 있는 제품명이 필요한 거죠. 제품명 필요하고 그 다음 판매 가격 필요한 거죠. 그리고 판매 수량. 자,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차트의 원본은 우리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는 8개고 막대는 6개예요. 항상 2개가 뭔가 빠져요. 그 2개가 어디 빠지냐? 제목을 보면 우리 판가름할 수 있어요. 농심 및 팔도만 갖고 오래요. 농심 8도니까 결국 오뚜기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빠지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제품명 요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게 돼요. 자, 그럼 저희 한번 데이터의 원본을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C4부터 C7까지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손가락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손 짬뽕 컵부터 6개장까지 드래그. 자, F4가 있는 판매 가격부터 750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1280부터 850까지 드래그. 자, 판매 수량이 있는 H4부터 954까지 드래그. 그리고 865부터 1432까지 드래그. 자,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 떼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은, 우리 막대가 있어요. 막대, 새로운 막대를 클릭했을 때, 2차원 서류 막대이 저하고 같은 형태가 나오면 돼요. 자, 요런 형태로 안 나왔다. 그럼 범위를 우리가 잘못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삽입에 차트에서 막대를 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면 맞아요. 이 형태가 안 나왔을 경우 여러분 다시 드래그해 잡으시고요. 네, 자, 클릭해 주시고, 그럼 1번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는 끝났어요. 2번의 데이터 범위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 작업하시고 끝났어요. 3번의 위치는 셀 시트로 이동하래요. 그럼 저희는 차트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차트 이동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자, 차트 이동 클릭해 주시고 셀 시트로 하라죠. 그럼 저희 셀 시트를 클릭할게요. 그럼 차트 1이라는 글자가 블럭 잡힌데 이때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제4작업. 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4작업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항상 1작업 앞에 만들어져요. 그럼 저희는
1작업 앞에 있는 차트 이름을 4작업을 끌고 3작업 뒤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작업이란 글자를 끌고 3작업 뒤로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를 떼주시면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4작업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하래요. 그럼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막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스타일 1번이에요. 스타일 1번 클릭하시고 빠른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레이아웃 3번이 보여요. 레이아웃 3번 클릭해 주죠. 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영역이 바로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홈 클릭할게요. 자, 맑은 고디 클릭하셔갖고 굴림을 바꿔주고요. 자, 10포인트는 11포인트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 옆에 빈 공간 있죠. 자, 차트 제목 옆에 빈 공간, 이게 차트 영역이거든요. 즉, 우리 5번의 영역 서식은 차트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최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굴림 11포인트 했고,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채우기가 나와요. 채우기 옆에 역사한격 누르셔갖고 제일 하단 질감. 질감에서 위에서부터 5번째를 내려오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파랑 박엽지예요. 파랑 박엽지 클릭. 자, 그림 영역은요, 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경계선 사이 있죠. 사이에 가시면은 이게 그림 영역이거든요. 그림 영역 한번 클릭하시고 페인트통 옆에 역삼각형 클릭하시면은 자, 제일 앞에 흰색 배경 1이라는 글자 보여요. 흰색 배경 1 클릭. 자, 차트 제목 넘어갈게요. 차트 제목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 위에 서식부터 시작할게요. 글꼴을 굴림하고 굵게 하는데 굵게는 가짜가 3개 제일 앞에는 가짜 굵게. 크기는 20포인트. 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에요. 그럼 페인트통 누르면은 흰색 배경 1이 들어가요. 자, 이 윤곽선 테두리 넣어줄 건데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윤곽선이 보여요. 윤곽선 옆에 역삼각 눌러갖고 검은색으로 넣어주면 윤곽선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용신미. 자, 우리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죠. 그럼 6번 제목 서식까지 끝났어요. 7번 보니까 판매 수량, 단위, 개,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그럼 저희는 막대 어떤 걸 관계없는데 이 긴 막대가 좀 편하겠네요. 자, 저희 주황색 긴 막대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갈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해주시면은 2개의 계열이 있는데 이 2개의 계열 중에 판매 수량, 단위, 개가 묶은 세력 막대인데 이 묶은 세력 막대를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 4번째 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래요. 저희는 판매 수량, 단위, 개 표식이 꺾은 선형을 바꿔주고 옆에 보주축이 있는데 보주축을 클릭해서 V자 체크가 되게끔 해주래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크기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동그라미 있죠. 더블 클릭 해주시면 페인트통이 보여요. 페인트통 클릭하시면 표식 보이죠. 자, 표식 클릭, 표식 옵션. 저희는 페인트통에 표식 옵션 오셔갖고 기본 제공을 클릭하신 다음에 형식을 삼각형을 바꿔줄 거예요. 크기는 5를 1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X표 눌러주시고요. 레이블 값 표시인데 레이블은
그 막대 위에 750이라는 숫자 있죠. 요걸 표시해 주라는 거니까 저희는 파란색 막대를 한번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롯데 컵라면을 한번 더 클릭해 주죠. 그럼 롯데 컵라면만 동그라미가 4개 잡혀요. 자, 이때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있죠. 녹색 더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랩을 가셔갖고 클릭만 한번 해주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파손할 건데요. 요거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다시 녹색 눌러갖고 없앨게요. 선 스타일을 파손인데 눈금선 있죠. 눈금선 제일 위에 눈금선 말고 중간에 눈금선 아무거나 더블 클릭 하시면은 대시 종류가 나와요. 대시 종류를 옆에 클릭하셨고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을 클릭해 주죠. 파선하면 이게 점점점 선이 되는데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3개 가셔갖고 페인트 통 눌러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검은색 잘 보이죠? 자, 끝났으니까 우리 서식 XP 눌러 닫을게요. 자, 나머지 축은 출력 형태를 첨부하는데 왼쪽 편에 보니까 0, 200원, 400원 잘 돼 있네요. 자, 오른쪽 편 보니까 빼기 1000원, 2000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숫자를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대, 이게 막대는 선이죠. 이 선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들 변경할게요. 자, 숫자 더블 클릭. 주 단위를 500에서 1000으로 변경할게요. 주 단위는 숫자들의 차이값 있죠. 숫자들의 차이값 주 단위인데 1000, 20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위는 1000단위죠. 주 단위 1000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대, 이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검은 선.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 통 눌러서 실선을 넣어주죠. 페인트 통 눌러 실선. 자, 왼쪽 편도 숫자 클릭하고 실선. 자, 아래 너구리도 클릭하고 실선. 그러면은 각각 선이 그어져요. 이번 범례 갈게요. 8번 범례.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래요. 자, 보니까 출력 형태를 참조하래서 보니까 판매 수량 단위 개가 한 줄이네요. 우리 화면 2줄인데 한 줄로 바꿔야 되죠. 자, 어디든 관계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데이터 선택이 나와요. 데이터 선택 클릭하시고 저희가 변경할 게 판매 수량 단위 개죠. 그럼 판매 수량 단위 개를 변경하겠다고 판매 수량 단위 개를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위에 보면 편집이란 글자 보여요. 자, 편집 클릭하죠. 이름을 직접 써주면 돼요.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개 가로 닫고. 자, 변경된 거 보이시고 잘 됐네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삽입 클릭하시면은 우리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 있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 가시면 제일 밑에 설명선 있고 설명선은 앞에서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에요. 자,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넣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모양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노란 점 끌고 와서 자, 뾰족한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글꼴은 중요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가끔 이 글꼴이 그 글자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뭐가 제일 편하냐면 굴림이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굴림이 이 출력문 굴림이 11포인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굴림이 11포인트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페인트 통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글자 검정. 자,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하시면 글자 딱 가운데 들어가면 돼 있죠. 최저 판매 가격이라고 입력해 주자.